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여주시장 이양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한 20여 분 전에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소돈 이장협회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노인회장님은 제가 자주 뵙죠. 그래서 편하게 입구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에 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주시정을 여주시장으로서 어떻게 함께 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유채꽃이 피는 강남이 섬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외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여주를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주 남한강 쫙 보이는 파사성에는 이렇게 점점 복원이 되면서 여러 분들이 대신면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농사 지시잖아요. 농사 지시면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위에는 잘 보이는데 이 아래는 잘 안 보여요. 땅 밑은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캐보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이 여주의 속살은 어떤지를 하나하나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구, 사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캐봤습니다.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으로 쭉 가면 여주는 11만 2천 명에서 16명이 모자랐어요. 11만 1,984명을 정점으로 작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양평은 인구가 더 늘었죠. 이천도 늘었습니다. 이천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양평은 어떤 일인지 7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여주는 85년도에 9만 3천 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인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주가 양평처럼 인구가 늘어야 될까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막 손 드십니다. 아니야. 그런 거는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양평에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사 오시는지. 세부적이진 않고요. 나이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 어르신 인구는 100명 중 약 20여 명. 양평은 100명 중 23명입니다. 정확하게 양평이 여주보다 3.5% 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쭤봅니다. 여주의 인구를 양평처럼 쫓아간다면 어르신 인구,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주 인구를 늘려야 될까요? 그렇게 늘려야 됩니까? 왜 그러시죠? 어차피 노령 인구가 가는 건 당연히 아닙니까? 네. 인구가 늘어나면 노령 인구가 누구도 어느 죄송한데 여기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 게 외부에서 혹시 이사 오신 분들하고 충돌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여주가 좋아서 70대에서 오시든 10살 돼서 오시든 20살 돼서 오시든 여주 좋아서 오시는 분들을 막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것은 순수하게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오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쫓아와야 될 건 뭐겠어요? 뭐가 와야 됩니까? 예산.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한 분당 어르신들 예산은 작년에 25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40대, 50대 또는 청년 또는 영유아가 있을 텐데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주로 많은 분들이 내려오신다면, 어르신들이 내려오면 그에 걸맞는 정부의 예산이 같이 온다면 좋겠죠. 근데 제가 여주 살림살이라는 시장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한 분당 251만 원을 계속 드린다면 누군가 젊은이에게 들어가야 될, 또는 돈과 소득 또는 증대를 위한 것, 우리 아이를 위한 예산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예산에서 250만 원씩 투여하던 예산을 240만 원이거나 230이거나 더 많이 오시면 200만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여주시 살림살이라는 시장으로서의 고민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정책을 하는 여주시장으로서 여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령 인구를 증가하시는 게 적절할까요? 그럴까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주 자체 예산은 20%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어떠한 여주의 변화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제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입니다. 20% 줄었다, 손 들어주세요. 네? 30% 줄었다, 손을 다 안 드세요. 그만 하나도 안 줄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세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뭔지 뭐야? 맨 밑에 보세요. 옆으로 열에 몇이 줄었어요? 대신이? 와, 생각보다 덜 줄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여주 시내 인구는 어때요? 쭉 올라갑니다. 영동, 중앙동, 오학동은 쭉 늘어났고, 가남이 사실은 어때요? 똑같았어요. 이따 좀 더 가남하고 대신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죄송하지만 남한강 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그거는 조금 더 이따 말씀해 주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대신 인구는 몇 명이 줄었다고요? 반, 훅 줄었어요. 다른 우리 면하고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럼 대신보다 더 줄은 면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다 없다. 대신보다 더 줄은 면이 있을 것 같다. 한번 없다. 그럼 손 안 대신 건 모른다.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여기 되게 이게 막 관찰력이 뛰어나세요. 모른다가 정답일 수 있죠.
그럼 모르는 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신보다 더 줄은데 어디에? 찾아보세요. 예? 어디에? 꽤 많아요. 점동 얼마예요? 야, 거긴 열에 몇이 떠났어요? 6명이 사라졌어요. 엄청나죠?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왜? 48%나 49%나 50%나 비슷하죠? 이런 걸 보고 뭐래요? 도끼인 개낀.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가까운 삼북은 21.7%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선명은 되게 안 줄었네? 이따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줄었을까요? 다른 데서 들어오신 분이 많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까요? 젊은 분이 오지 않았을까요? 노인분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네. 노인분이 들어왔다 손 들어주세요. 오, 제일 많이 손 드셨어. 왜 이렇게 참. 이거 한번 퀴즈처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시면에 어르신들 인구 퍼센트는 열에 몇일까요? 예? 한 둘은 될까요? 예? 열에 몇 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일까요? 예? 열에? 5? 10? 15? 20? 25? 30이 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삼북면이죠? 거기는 어때요? 31.9. 이거는 사실은 대신면하고 다 비슷비슷한데요. 삼북은 외부에서 들어오신데 나중에 실버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어르신들이 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는 이제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이 먹어서 상관없어. 내가 50대부터 트랙터를 운전할 거야. 70대부터는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항기를 움직이지. 80대 돼서는 이제는 드론을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데요. 생산 인구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도서부터 생산 인구, 즉 어르신들을 부양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층 인구가 줄을 거라고 하는데 여주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곧바로 세금 부담이나 젊은 분들의 부담인데 이걸 무게로 좀 따져보면 이걸 그냥 키로 수로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이 무게예요, 무게. 자기가 어깨에 85kg의 짐을 지고 있다면 90kg, 100kg, 125kg, 지금은 163kg. 2008년도에 비교해 보면 그만큼 무게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우리 지게찜 져보셨죠? 그렇죠? 지게찜 질 때는 10살 때 지게찜, 또 15살 때 지게찜 서로 점점 커지죠. 그럼 우리 그런 거 하셨잖아요. 조금씩 더 올리면 점점 많이 들어.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네? 아니요. 마지막에는 지게작대기 하나만 더 올려도 주저앉아요. 그게 한계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계에 대한 그림은 이런 게 아닐까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부양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 사회가 됐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오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고 무엇을 중심에 두겠느냐라는 게 저의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어떤지. 농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농가 수가 95만 호까지 줄어들고 농가 인구 역시 총인구 대비 3.9%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박재용 부연구위원은 농협조사월보 5호를 통해 지난해 기준 농가 수는 108만 9천 호로 1980년 대비 49.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1천만 명을 웃돌던 농가 인구도 지난해 256만 명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연령도 60, 70대 이상이 68%, 50대가 23%, 40대 8% 등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촌 공동체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 문구 마지막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농촌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방식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힘들어도 같이 일했고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일하다 보면 또 나이 점점 먹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그 자리를 또 어르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자식 낳고 길렀는데 이젠 이 고리가 끊어진다는 게 농촌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 붕괴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주로만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여주에는 농촌 인구가, 농민 인구가 많은데 그 농민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너무 많으니까 떠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자, 여주로만 국한돼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농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분이 내 일하는 농사일 이어받았어 했더니 몇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이제는 어떨까요? 대신면이 이 농토 크기로는 굉장히 넓은 동네잖아요. 뻘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네. 이게 시급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어르신들 중에 농사 그만 짓고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분들 많고요. 혹시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트랙터나 이양기 이런 걸로 남의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점점 농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오늘은 그것을 더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노인 회장님, 옛날에 저기 한 집에 몇 분 사셨어요? 노인 회장님 저기 청년 때? 9분 사셨대요. 그러면 조합장님은 최근에 몇 명 사세요? 3분 사신대요? 그러면 이장님 회장님 3분 사세요? 그러면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체육회장님 셋. 여기 많이 사시네. 그럼 여기서 얘기해. 그러면 한 가구에 요즘에 우리 그 대신 면민분들은 몇 명이 사실까요? 한 가구에 4 산다. 그럴까요? 3 살까요? 2 살까요? 1명 살까요? 5명 살까요? 다 손을 이렇게 V자, 승리의 V자를 그리시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많이 사는 게 몇 분일까요? 2분일까요? 2인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혼자 사시는 분은 몇 퍼센트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죠? 많아요? 한 20% 될까요? 20%?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여주 인구예요. 여주에
100명 중에 25명이 혼자 사시고요. 100명 중에 30명이 둘이 사세요. 되시면 어떤지 보세요. 묶어버렸어요. 100명 중에 혼자 둘 사시는 분이 뭐예요? 65%. 별로 안 되네. 그래? 그러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9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추세인데 9, 8, 7, 5, 셋, 둘, 하나로 온 걸까요? 하나, 둘로부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 다음엔 뭐예요? 꽝. 근데 이제부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가 혼자 사실까? 이혼? 제가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서 되겠네. 그냥 농담입니다, 저도. 본인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까운 분이라 농담 말씀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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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두 분이나 한 분 사세요. 그럼 이 삶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대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제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큰 변화를 일으킨 건 저는 도두로 보는 겁니다. 오늘 그 의장님이 인사 말씀에서 또 김규창 도의원님께서 여기 딱 쓰면서 말씀하시길 농민 기본소득 이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우리 1시간당 노동자의 기본소득과 비교해봤습니다. 10년간 우리 노동자들은 4,000원에서 8,350원 거의 몇 배가 올랐어요? 네, 2배도 더 올랐어요. 그런데 농민 여러분들의 소득은 아까 김규창 도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쌀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쌀값은 몇 년 만인 것 같다? 거의 20년 만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살펴봤더니 이건 10년 통계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르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올랐어요. 작년에만 오른 거죠. 그러면 쌀값이 이렇게 안 올랐는데 쓸 돈은 많잖아요. 그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앞에 오늘 두둑한 책자 받으셨죠? 이 책자처럼 비료 잘 주고 시비 관리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쌀값은 똑같잖아요. 그 소득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소출이 2배로 올라가야 되겠죠. 쌀 소출 2배로 올랐습니까? 그러면 더 단순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쌀값은 똑같고 소출도 똑같아요. 그럼 뭘 늘리면 돼요? 땅을 늘리면 되죠. 땅 2배로 늘리셨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땅 파신 분들은 내가 손 안 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늘리거나 소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쌀값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살펴봤던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더 늙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내 자식이 여주에 와서 함께 살 거다. 손 들어주세요.
뒤에 두 분, 많으시네. 예. 여기 뭐 따님도 엊그저께 이사 오셨어요. 되게 자랑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잘못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러한 겁니다. 자녀들이 도시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들고 그 자녀들의 자녀, 그 손자 손녀들을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들이 나 생각하지 말고 니네 자식이나 잘 길러 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식들에게 짐 지어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라면 이제 더 사이좋게죠. 잘 지내시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것이 바로 농민 기본소득이고요. 이 얘기는 딱 하나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우리 농민들께 농민 기본소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도의원님도 계시고 시의회 의장님도 계시는데 협력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위해서 또 우리 모두 함께 농민 기본소득 쟁취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저도 노력하고 또 도의원님 또 의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데 다음은 이겁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와 진짜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읽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맞다.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용할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자들 하셔. 무화과찜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봐요. 맛있어요.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 책임제. 그 마지막에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장면 보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이 도대체 뭘까? 농사질에서 농사지었고, 자식 길러야 돼서 자식 길렀고,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 어찌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도래되는 현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도래되는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일 중심에 놓지 않고 다른 걸 무엇에 중심에 놓는다는 얘기냐. 내 자식이 부모가 미워서도 아니고 또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사회적 책임을 이제 시작하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일본은 노령화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된답니다. 전 세계에서 노령화 지수가 제일 빠른 게 일본이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양어깨에 있는 겁니다. 동네는 사람이 없어서 파괴가 되는데 돈은 없고요.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10명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명은 치매에 걸리실 수 있는데 그 대책을 해결하라. 이게 지금 여주시의 대신면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노력해서 하자. 이건데요. 그 첫 시작으로 면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우선 농민기본소득 하고요. 또 하나는 면시설을 모읍니다. 지금 여기가 뭐예요? 우리 대신면 복지회관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조금 떨어져 있는 감은 있지만 모아볼 겁니다. 청사도 모으고 우리 복지회관도 모으고 보건소도 모으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려면 체육시설도 모으고 그 대부분 여기에 면에 모여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유 나 저 면회 본 일을 봐야 되겠어. 면회 가시면 조금 있다가 나 감기 걸렸어. 그럼 보건소에 가서 약을 받으시고 이게 근데 내가 지금 고추 농사 지는데 이거 비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농촌지소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났는데 우리 뭐 할까? 그래 우리 저 게이트볼이나 할까? 그래 가서 하자. 체육도 하시고 이걸 한 군데서 모아서 해드려야 되겠다.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집을 크게 만드는 거죠.
집에서 나오시면 함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면복합화 시설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상담소가 있는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농업인 상담소 여기 면장님 계시지만 면장님 체계로 편입시켜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봄에 농사일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면장님 진도 이하에 면 직원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순간 쏟아지는 거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농업인 상담소에 우리 다른 부서니까 알아서 해. 못 받아냅니다. 점점점 노령화되신 분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업인 상담소가 한쪽으로 이 면 체계로 같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3명 계신가요? 의사 2분에 1명의 관리직 하나 있죠. 이것도 면 체계로 넣어야 됩니다. 갑자기 어르신들이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의료원 일반 개인 병원에는 얼마나 가셨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을 얼마나 나눠드렸는지, 이게 갑자기 일이 폭증합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거기에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또 노래하고 싶으시다면 또 여기에서도 같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 중심의 행정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지금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 혹시 인사 아까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맨날 와가지고 인사나 하고 악수나 하면서 이런 문제가 풀릴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인사하는 것 중요하고 악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앞으로는 어르신 잘 돌보는 마을을 위원장님과 농업인 상담소와 보건소와 우리 자치센터와 자치위원장과 지역회장님과 우리 농협 금방 까먹었어. 저 긴장이다. 조합장님, 저도 여러분들 계시면 이렇게 긴장합니다. 이럴 때 치매 검사하면 저도 뭐가 돼요? 치매. 어쩐지 애가 깜빡깜빡해. 그렇습니다. 제 일이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아픈 걱정 없고 먹는 걱정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몸 아파도 살지만 외로운 건 못 살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모여 사시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그걸 발표를 못하는 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미처 발표를 못하는데요. 먹는 걱정 없는, 혼자 사시는데 밥 됩니까? 반찬 만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한 끼는 식사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 끼만 잘 잡숴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이 화면에서 보시지만 그 길을 잃어버리는 치매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했던 얘기도 하고 이런 치매가 있고요. 어떤 치매는 아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깜빡합니다. 이러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동네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다 아시는 분들하고 있을 때는 이게 치매도 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마을에 충분히 계시고 좀 더 심해지시는 분은 면으로 넘어오고 면에서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여주시가 감당하는 1차, 2차, 3차 이런 계획으로 지금 치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서로 웃고 같이 사는 마을이죠. 이렇게 살면서 서로 어울리고 그러는 거죠. 대신면도 이렇게 늘 이불까지 난방유까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 모습은 이렇게 모여 살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있다가 또 질문해 주시는 거에 제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